선생님. 몇 년 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인은 자살. 자살하셨다는 충격적인 사실만 알고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었다. 고등학교 3년간 1학년과 3학년 총 2년 동안 담임을 맡았던 선생님은 수학 담당이었다. 고등학교 1학년 집합을 배운 이후부터 10호자의 길을 걷기로 한 나는 수학 시간이 제일 괴로웠다. 관심도 없고 욕심도 없는 학문에 시간을 버리고 있는 기분만큼 허무한 게 있을까. 사립고등학교였던 탓에 교직에 머물고 계신 선생님들은 항상 그대로였다. 수학을 담당하던 담임 선생님은 인생에 계산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말했다. 산수와 수학은 어딘가 다른 결이었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수학의 매력이 현저하게 더 떨어지곤 했다. 보통의 선생님들과는 달랐다. 날이 조금 풀리면 목 주변으로 훤히 드러나는 금목걸이에 시선이 갔고 수업 시작과 끝에 오른쪽 팔과 허리에 끼고 들어오는 클러치백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어도 알 것 같았다. 수업 시간이면 아들 자랑이 중간중간 끼어들었다. 첫째 이름은 대우, 둘째 이름은 현대. 본인이 좋아하는 대기업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그 일화는 기억 속에 또렷하다. 대학교 입학 후 얼마 뒤 여동생이 담임선생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래저래 2명의 자녀나 맡은 선생님이라 인사를 나누고 왔다는 엄마는 가식이 없어서 좋다고 했다. 오히려 저런 사람들이 더 진국이라며. 맞다. 돈을 밝힌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니다. 돈을 벌고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속물근성 하나 없이 살아갈 수 있나. 그래도 당시 선생님을 떠올리던 나는 이해되지 않던 부분이 많았다. 선생님이 어떻게 저런 복장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생각해보면 선생님에 관한 편견을 지닌 건 나였다. 선생님도 그럴 수 있다.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기억에 남는 가르침은 없었지만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수학시험 주관식 빵점을 맞은 사람은 빵을 사오라고 하던 그의 말에 정말 빵점을 맞았다고 빵을 사왔던 그날 아침 너는 정말 그걸 사오라고 했다고 해서 사서 이렇게 오다니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은 진즉 나의 고집을 알아차렸던 것 같다. 본인이 맡은 교과목엔 소질이 없던 제자였지만 지역 어디든 고교 100일장에 나가겠다고 얘기하면 두말 않고 하루 정도 학교를 빠지게 해줬던 담임선생님. 무심한 듯 툴툴거리며 내뱉던 그의 말끝을 따라가 보면 어떤 막막함이 있었다. 퇴근 후 시끄러운 제자들을 벗어난 그 시간, 너무도 조용했을 시골에서의 기러기 생활. 아주 가끔 왼쪽 위쪽으로 시선이 머물곤 했던 선생님의 얼굴이 생각난다. 인간이 시선을 둘 때 시선이 왼쪽에 머문다면 과거를, 오른쪽에 머문다면 미래를 떠올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문제를 내면서 어떤 과거를 자주 떠올렸을까? 답을 다 안다는 듯이 얘기하면서도 다 알고 있는 답을 왜 부정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많은 공식을 알고 있던 선생님의 죽음 앞에서 자꾸만 허무해지는 까닭은 무엇인지 내가 걷는 이 길이라고 해서 수학의 원리가 안 통하는 건 아니다. 명료한 답이 있기 전에 무수한 공식이 있었다. 어쩌면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공식은 이 세상이 말하는 실속이 아니었을까. 이따금 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갑자기 부른 뒤 정신 차려 외치고는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던 그 표정이 선명하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맨정신도 제정신도 힘든 세상인 걸 말해주는 듯. 마지막 선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새침한 표정으로 기억 속에 남아있다.